마음의 나침반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그 목표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트렌서핑에서 말하기를 이 현실 창조에 있어서 말과 생각으로 현실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느낌으로 창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낌은요 사실 우주의 언어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쏘는데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심상화를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심상화를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만 낭비할 수가 있고, 좀 잘못된 방식으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되는 게 맞나 싶어서 결국에는 끌어당김이라는 주제를, 트랜서핑이라는 주제는 이거 안 되는 거네 하고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내부 의도대로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만 해야겠다, 그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또 까먹고 지내다가 이 영상 보고 돌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느낌,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상화를 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우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우주의 언어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끌어당김과 트랜서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주문을 해야 되고요. 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그런 방법들이나 뭐 그냥 무조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많이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말을 바꾸면 이루어진다, 막 정말 말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틀는 단어가 바로 이미 가진 느낌입니다. 제가 이미 가진 느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편으로 들어가서 그 이미 가진 느낌을 어떻게 해야만 더 잘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틀, 어떤 고정관념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목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진짜 내 목표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기보단 그냥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세상이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주입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한국 사회 같은 이곳은 진짜 본인의 목표를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를 원해, 나는 안정을 원해,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얼마를 벌고 싶다, 이런 표면적 욕구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목표십니까? 지금 딱 여러분이 표면적 목표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지금 여러분의 목표세요? 이게 바로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부자, 그냥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의 목표는 아닙니다. 부자는요, 사실 그 뒤에 있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자유, 그리고 안정, 그리고 뭔가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 그리고 불확실성이 없는 삶, 이런 거를 원해서 결국 돈을 원하는 건데, 그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 바로 표면적인 목표만 추구하면서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원하시면 자유를 느끼셔야 되고요. 돈을 원하시면 안정을 느끼셔야 하고요. 돈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쾌적한 삶 그 자체로 지금 느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미 가진 느낌입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직업을 진짜 원해서 가지고 싶으세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 직업 자체를 진짜로 너무 그 일에 하고 싶어서 원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직업 자체에 어떤 꿈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부정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느낌? 내가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남들에게 인정받고, 가족에게 인정받고, 부모와 자녀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온 주제지만 또 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래, 돈은 또 왜 버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내면적인 느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 사람과 연인이 되고 싶다 를 넘어서 또는 재회하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원해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서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원하는 이유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인 욕구와 이 내면의 느낌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 전제가 여러분 깔리죠. 이제 이미 가진 느낌을 왜 느껴야 되는지 이 첫 번째 서론에서 여러분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5개의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욕망은 허기만 남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겉 욕망이죠. 겉 욕망 쉽게 말하면 겉에 나온 어떤 그런 욕망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회가 주입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러한 겉 욕망이 생성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돈,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집,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차,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그리고 내 명함, 내 명함이 요즘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해서 추구한다기보다는 내 욕망인 겁니다. 표면적인 목표인 겁니다. 내 내면이 정말 그 좋은 집이 아니고 내 내면은 자유, 좀 쾌적한 삶, 어떤 안정 같은 감정, 즉 느낌인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주입한 기준인 표면적인 목표만 여러분이 추구하고 계실 수가 있고요. 그럴 확률이 실제로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을 심성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단 그 집 자체가 아니라 안정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한다라기보다는 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겉 목표, 겉 욕망은요, 나를 펜듈럼에 끌어당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것일 때 펜듈럼은 그 욕망을 부추기면서 나를 에너지 공급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즉 나에게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빨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펜듈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좀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성공 후에도 진짜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해도 공허해요. 원하는 걸 이뤄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표면적인 목표가 내 목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내 감정, 내 이면적인 내 내면의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가지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단순히 표면적인 목표였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들이 많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가능태와 우리의 가능태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그런 이미 가진 사람들은 돈이 목표가 아니겠죠. 뭔가 다른 것이 목표일 텐데 우리는 그 부자만 보고 겉만 보고 그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피땀 흘려서 일을 하는데 결국에는 돈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른 것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짜 슬라이드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짜 원하는 내적 상태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난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일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욕망은 결국 이렇게 허기만 남기게 됩니다. 욕망이 성취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원하는 것은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적 상태는요, 이 느낌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 그리고 뭐 안정감, 편안함, 인정받는 감각 이런 거는 구체적이지는 않아도요 어떤 느낌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명확하게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트랜서핑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느낌은 진동이다. 진동은 현실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수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줄 자유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직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이 줄 어떤 존재감,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인정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것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내가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영혼, 땡땡아,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마음에게 물어보지 말고 표면적 욕구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한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한 방 가운데 불 끄고 앉아서 한번 해보세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그럴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그냥 잡고 느끼세요. 그리고 그거 심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이 따라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아직 집착이 있다는 거고, 돈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드신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상담을 받아도 똑같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돈을 심상화하는 거, 돈다발을 심상화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돈 이후에 이루어지는, 돈을 번 상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느끼시는 거, 심상화라고 하는 게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심상화입니다. 심상화도 그렇고요, 화관도 그렇고요, 결국 우주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에너지를 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느낌, 즉 이미 가진 느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슬라이드 작성을 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느낌이고요. 어떤 집, 어떤 차, 어떤 장면,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시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느끼는 나의 감정에 집중해 보시는 것을 여러분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가진 느낌의 파동을 그냥 평소에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심상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는 분이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연습을 해서 내가 그 이미 가진 느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심상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겉의 목표만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 보셨나요? 사실 이 학교, 그리고 부모, 가정, 사회, 뭐 이런 내 인간관계들이 주입한 어떤 생존 중심의 욕망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같지만 내 영혼에서, 내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것이라는 말로는 정의할 수 없는 어떤 가슴이 설레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꼭 알아내기를 바라고요. 내면의 소리는요, 비현실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는요,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여행 갈 때 자유함을 느끼고 여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여행을 하는 삶을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 영혼은 그거를 원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참견을 합니다. 야, 여행을 그렇게 하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너 직업을 가지면,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 그런 여행은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 가정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현실성에 대한 문제를 마음은 계속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영혼은 살며시 입을 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불쌍하죠. 영혼이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마음이라는 존재가 중간에서 끊어버리는 게 바로 영혼의 목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현실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심상화하세요. 이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걸 원한다 안 원한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상하시고 그냥 그 느낌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겉의 목표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이 펜듈럼이 원하는 인생 설계도가 있습니다. 펜듈럼이 원하는 인생 설계도.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똑같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고, 대학교에 가면 또 연애를 해야 된다거나 취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리고 남성분들은 뭐 군대에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쭉 있어서 결국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또 애를 낳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돼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런 게 어떻게 과연 내가 설정한 목표 인생인가요, 이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고귀한데 다 그렇게 살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그게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회 구조는요, 나의 불안, 경쟁심, 어떤 비교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의 가능태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펜듈럼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넘어서시고요. 각종 어려운 일들과 장애물이 계속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로 중요성을 낮춘다면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냥 편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또 비결이기도 합니다. 중요성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중요성의 함정.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압박. 성공하지 않으면 왜 안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돈을 많이 또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어떤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커질수록 펜듈럼은 쓰이고요. 결국에는 현실도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성의 함정이고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 성공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이 들 때 바로 이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중요성을 낮추면요. 사실 이런 문제도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가진 느낌을 굳이 느끼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중요성인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다면은 쉽지 않다면은 여러분 조금씩 나아가면서 이미 가진 느낌을 연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슬라이드를 그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표면의 목표만 그리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어떤 카탈로그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살 때 뭐 카탈로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욕망의 카탈로그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비싼 차, 멋진 옷, 그냥 높은 지위 이러한 장면을 나열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감정이 먼저고요. 난 부자다.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감정은 난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그런 차원의 에너지를 자꾸 쏘고 있다면 그 진동이 현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의 진동이 현실이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결핍의 에너지를 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보다 감정이 먼저고요. 행동보다 주파수가 먼저예요. 슬라이드는 내가 그것을 원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말하는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가진 느낌을 느끼기 위한 도구가 바로 이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체험하는 연습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말과 행동은 뒤따라오는 장치고요. 이것이 먼저 나서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그려보고 그러는 게 바로 슬라이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그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현실을 만드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다면 돈을 느껴야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를 느껴야겠습니까? 직업을 느껴야겠습니까? 아니면 안정감을 느껴야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는 현실을 느껴야겠습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그 느낌을 느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스트렝스 서핑을 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너무나 이 목표에 대한 욕구가 세신 분들은 잘 받아들이시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걸 잘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또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지 내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식으로 목표를 심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은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진짜 원하는 현실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원하는 현실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느낌은 무엇인가? 이것부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냥 지금 한다고 해서 바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번 반복해서 던져보시고요. 여러분이 뭔가 이러한 어떤 초점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냥 살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 한번 잡아보시고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나 오늘 밤에 이거 앉아서 내가 원하는 느낌과 내 내면의 목표를 모두 다 발견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레이더망을 켜고 있으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새로운 비밀이고요. 이것이 바로 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방법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보다 느끼고 싶은 상태는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슬라이드는 감정처럼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야 돼요. 그 집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일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이 부분을 느끼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나가시고요. 이 부분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현실들도 조금씩 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을 바꾸려면 결국에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현실은 나를 따라 움직이는 거울이고요. 그 거울에 느낌이라는 빛을 여러분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돈을 원하는 이유는 그 돈이라는 그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 자유롭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또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 말을 해요. 진짜 원하는 감정 상태를 먼저 느껴야 현실은 따라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한 것은요, 사실 표면적인 목표에 끝났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유를 찾아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말이 아닌 느낌을 따라옵니다. 네, 오늘도 확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